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전고점 돌파가 되잖아요. 21선 회복시키면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1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한번 다루고 난 이후에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신규 상장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삼성생명도 예를 들게 되면서 이제 재미없을 가능성, 뭐 크래프톤도 예를 들었었죠. 예를 들게 되면서 재미없을 가능성이 좀 언급드렸는데 이게 상장하고 난 이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전체 주식수의 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SK 바이오팜을 예를 들게 되면서 상장 초기에 뭐 따따상 하게 되면서 뭐 100만 원 이상 뭐 주가도 예상을 하고 100만 원 이상 주가가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무상증자라든지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은 뭐 따사상 못 갔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이제 없는 거고 이제 장기간 쉽지 않은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는 국면 속에서 2020년 3월 달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 갔죠. 그러니까 결국 그 비대면 수혜를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대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비대면에서 강세를 보였던 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반대로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좋게 얘기하게 되면은 순환매 요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업종 순환매, 시장 순환매. 시장 순환매는 저 말고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공급망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니켈 가격 급등, 코발트 가격 급등.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 NCA 그리고 NCM 이런 것들 그리고 뭐 NCMA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알루미늄 이 3원계 배터리 이거를 그래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믹싱하게 되면 전구체가 돼요. 전구체에다가 여기다 리튬을 또 믹싱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양극할 물질이라고 하죠. 양극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3원계 배터리 핵심 원료가 되는 니켈 가격,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러시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볼게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2차 전지 상황을 봤을 때 적어도 안 사는 게 낫겠죠. 매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공매도 할 수 있으면 공매도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낫습니다. 더 나아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공매도 단가가 30만 5천 원, 39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한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한 어떤 회사 상황이란지 업황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매도하는 게 차라리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매도하는 거에 어떤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하게 되면 욕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쟁하는 그 상황에서는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외국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들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공매도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기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 시장이라는 이 야생에서 어쨌든 무기는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우리는 공매도라는 무기도 우리도 장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 주식시장에서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실이 날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평하게 가려면은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무기가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좋아하진 않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승할 때 수익 나는 건 기분 좋게 하지만 저도 예전에 ELW 리딩을 했었는데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걸 수익은 나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수익 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때 기관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검토해 봤을 때 이건 주식이 하락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을 손실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매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의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공급망 우려도 있고 뭐 공매도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 결국 악재인 거고, 이런 악재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분간 관망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 현대건설, GS건설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 이유는 당연합니다.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전체 매출의 50%가 이 정비 사업에서 작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GS건설의 후광 효과를 보고 있는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현대건설의 재건축 사업이 후광 효과를 보는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든 종목이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건축 시장에 12만 가구에서 6만 6천 가구가 이 회사의 인테리어 제품을 썼습니다. 거의 점유율이 거의 55%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물량 기준이고 수주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예요. 최근에 그 아파트 고급 브랜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이란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브랜드 선호도가 자기가 제일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아파트 전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자재한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고급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히든 종목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의 뭐 GS건설과 깔맞춤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뭐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7월달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그동안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게 되면서 최근에 와서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S건설의 차트를 먼저 좀 보면, 자 보세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4월달 이로 주가가 기관 조정 들어갔죠.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전고점 돌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건설주가 먼저 가고 거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차를 두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7월달에 주가 조정이 있었죠. 21선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 뭐라고요? 크로스. 자,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서 다시 21선 회복시키면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크로스.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났고 최근에 또 거래량이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건설주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쨌든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황이고요. 골든 크로스 난 상황이고 일단은 21선보다는 5일선 추세로 해서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리고 241선까지 볼 겁니다. 241선이 79,000원입니다. 그러면 1차 분기점이 79,000원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1차 분기점은 또 1차 목표 주가가 되겠죠. 목표 주가 이제 79,000까지 볼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